되게 쉬워. 저는 아이쿠 연기 최우석이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세미나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전공을 아니어도 오픈 AI 같은 그런 곳에서 나온 LLM들을 잘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쉬운 걸 물어볼 땐 괜찮은데 좀 복잡한 것들로만 가도 애들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 쪽 말고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우리가 쓸 때 좀 쓸만한 기법들이 있을까 하고 그쪽으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 자체는 그 언어 모델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저희가 보급 설정으로 프롬프트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파라미터 중 일부를 가져와 봤는데 그냥 간단하게 읊어보자면 템퍼레이처는 그 LM이 생성하는 결과들을 다양성이나 무작위성 같은 걸 조작하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템퍼레이처가 낮을수록 좀 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 말하겠지 싶은 걸로 좀 더 단조롭게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템퍼레이처가 높을수록 이거는 좀 너무 기발하지 않나? 좀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더 점점 창의적으로 대답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창의적인 글쓰기 이런 거를 지키려고 하면은 템퍼레이처 같은 파라미터를 높여서 사용하면은 좋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맥스랭스는 저희가 LM을 사용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원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좀 조절하거나 아니면 관련 없는 말들까지 너무 사족을 붙이는 걸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파라미터로 그냥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토큰 수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스탑 시퀀스도 유사하게 특정 문자열이 나왔을 때 이 모델이 토큰을 그만 만들게 해라 이런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frequency penalty랑 presence penalty는 비슷한 작용을 해주는데요. 이 두 개 다 특정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 후에 나오게 하는 확률을 좀 더 억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frequency penalty는 여러 번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등장할 때마다 페널티를 더 가중해서 붙여주는데 presence penalty는 한 번 등장하거나 10번 등장하거나 똑같은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두 파라미터 중에는 하나만 사용하는 편인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 예시를 그림으로 가져봤는데 여기서 온도 그 템퍼레이처를 낮게 설정을 했을 때는 가장 일관되게 케이크를 말할 것 같으면 웬만해선 높은 확률로 케이크라는 토큰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템퍼레이처를 높였을 때는 이게 답이 케이크 같아도 바나나나 애플, 도넛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생성할 수 있도록 확률을 더 스무스하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토큰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팅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정말 찾아보니까 많던데 그 중에 좀 간단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으면서 점점 보완되는 순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은 제로샷 프롬프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샷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물어보려는 것에 대해서 데모, 예시를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제로샷 프롬프팅은 우리가 물어볼 것에 대해서 예시 같은 것들을 들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려는 것에 대해서 지시문만 명확하게 해서 수용하도록 하는 프롬프트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 사진을 보면 그 지시문으로 텍스트를 중립, 부정 또는 긍정으로 분류합니다 라는 지시문만 넣고 그 후에는 퀘스천으로 텍스트를 넣고 앤서 부분만 비워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로샷 프롬프팅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자원도 덜 쓰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로샷으로는 좀 더 복잡한 부분에서는 퓨샷 프롬프팅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로샷과는 다르게 우리가 물어보려는 것에 대해서 데모를 우리가 먼저 제공을 해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돼 라고 LLM에게 선지를 넣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 사진에서도 what라는 것에 대해서 문장을 만들어줘 라는 것을 할 건데, 그것에 대한 데모로 버링고 기가무르, 이게 그냥 논문 예시 사진을 발췌한 건데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각 단어에 대해서 QA의 데모를 넣어준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더 간단한 예시를 볼 때 이렇게 어떤 집합이 있을 때 그 안에 홀수의 합이 짝수인지를 맞추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은 질문에서 홀수를 다 더했을 때 합이 홀수가 돼서 답이 거짓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참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퓨샷 프롬프팅에서 더 사고 단계를 분리해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 이런 수학 문제라던가 더 중간 과정을 만들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에서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나온 게 COT, Chain of Though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서 보시면 왼쪽에서는 그대로 그냥 덧셈, 뺄셈, 연산 문제를 바로 답을 말하게 했다면 Chain of Thought에서는 중간 앤서 과정에서 그것을 추론하는 과정을 직접 적어 주어서 그것들을 순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퓨샷에서 실패한 경우를 다시 보면 그것을 COT를 적용을 해서 위의 데모들의 답변에도 그 홀수를 더해서 짝수인지 판단하는 부분을 프롬프트에 작성을 해줘서 그 각각의 중간 과정들까지 생각을 해주게 하면은 아웃풋으로 홀수들을 다 더했을 때 41이 되고 그것 때문에 명제는 거짓이야 라고 제대로 판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COT를 사용했을 때 퓨샷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많은 데모를 사용하지 않고 적은 데모를 사용해도 더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더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약간 들어봤을 것 같은 신기한 프롬프트인데요. 차근차근 생각해보자라는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예전에 아이코 선배한테 들었던 마법의 프롬프트인데, 이 제로샷 COT라고 예시를 아예 들지 않고 그냥 너가 차근차근 잘 생각해봐 라고 하는 것만으로 프롬프트의 성능이 올라간다는 그런 결과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참고하셔서 모르겠고 데모 쓰기 귀찮은데 귀찮다, 근데 더 잘 나오고 싶다 이러면은 이거라도 한번 추가해 보시면 성능에 좋은 영향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로샷 COT도 예시를 보면은 추가한 게 단계별로 생각해 보자일 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른쪽 예시에서는 사과를 샀을 때 준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산 것에 대한 것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서 결과적으로 정답을 맞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COT를 좀 더 발전시킨 게 셀프 컨시스턴시라는 프롬프트 기법인데, 이것은 같은 상황에 대해서 COT를 통해서 여러 샘플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 중에 가장 많이 겹치는 것, 그게 가장 컨시스턴시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답변이라고 정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COT와 비교해서 한번 보면 COT 프롬프트로 입력을 하는 건 똑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COT는 한 번에 바로 디코딩을 해서 결과를 내는 반면에 셀프 컨시스턴시에서는 이 언어 모델이 여러 템퍼레이처를 바꾼다든지 탑K 파라미터를 바꾼다든지 여러 파라미터들을 바꿔가면서 같은 COT에 대해서 여러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답변들을 최종적으로 비교를 해서 가장 자주 나온 답변을 answer set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발전시킨 게 있다고 해서 그것도 한번 추가해봤는데, 바로 Tree of Thought라는 기법입니다. TOT라고 줄이는 것 같은데,
COT 그 셀프 컨시스턴시랑 유사해 보일 수도 있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 셀프 컨시스턴시는 하나의 그 아웃풋을 만들 때 그 하나의 스테이트만을 따라가면서 중간 과정을 보지 않고 처음과 끝에서만 그 끝에서만 결과를 비교한다는 점이 있는데 트리 오브 소트에서는 중간 생각하는 과정에서도 그것들 각각이 제대로 만들어진지 평가를 하고 그 중에 안 좋은 거는 프루닝을 하거나 괜찮은 것들을 올려가면서 아웃풋을 낸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TOT의 주요 구성은 이 네 가지로 구현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자세히 설명을 다음 페이지에서 하자면 각 문제에 대해서 프롬프트에 넣은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것들을 어떤 단계로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낼 것인지 COT에서 그 각각의 더우트들을 어느 단위로 나눠서 할 것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 스테이트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어떻게 평가할 건지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일단 트리 구조의 자료 구조니까 그것들을 서치하면서 점차 마지막에 아웃풋에 다가가는 서치 알고리즘을 어떤 것을 사용할 건지 이 논문에 대해서는 DFS, BFS를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A-스타 같은 것도 사용해 보자라고만 적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트 디컴포지션부터 보자면 아까 설명을 했듯이 COT에서 샘플링을 할 때 각 서트들을 얼마나 크게 혹은 얼마나 작게 만들 건지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서트들은 각각이 LM이 샘플을 생성할 수는 있을 만큼 작아야 되는데 근데 또 너무 작으면 그것들이 만약에 알파벳 하나 아니면 한 단어씩만 만들면 그것을 나중에 평가할 때는 힘들 수 있으니까 그 크기 단위를 잘 설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트들을 생성해내는 부분에서는 두 가지 방식 중에 선택해서 사용하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샘플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프로포즈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예시를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샘플은 각각의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이 이전 단계의 생각과는 아예 독립적으로 따로 생각을 해서 프롬프트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리 구조에서 가장 페런트 쪽에 있는 트리의 정보를 신경 쓰지 않고 각각의 레벨에서 맞춰서 생성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반대로 프로포즈는 그 이전 단계에서 만들었던 그런 정보들까지 합산을 해서 생각을 하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고 이 각각은 샘플은 좀 정보가 풍부할 때 그리고 좀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될 때 아니면은 그 소트 스페이스를 좀 크게 해서 많이 만들 때 그런 글쓰기 같은 곳에 잘 활용이 된다고 하고 프로포즈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전 생각이 이후 생각에 크게 영향을 미칠 때 이 예시처럼 수학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이 방법을 주로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너레이트한 터트들을 평가를 하는 방법 또한 두 개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보트 방식이고 두 번째는 밸류 방식입니다. 보트 방식은 좀 우리가 정량적으로 점수를 평가하기 힘들 때 그럴 때 사용을 하면 좋다고 추천한 방식인데 이 보트 프롬프트들이 각각의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각각이 그냥 투표를 해서 많은 투표를 받은 쪽을 살리자라는 아이디어로 진행이 되는 방식이고 밸류 방식은 밸류 프롬프트가 그 제너레이트한 스테이트들을 각각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거나 혹은 그 점수로 휴리스틱하게 바꿀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 예시를 보면 이번에 추가한 밸류 예시에는 바로 점수로 보는 게 아니라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해서 밸류 프롬프트에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프로닝 하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것들 서치하는 알고리즘인데 사실 BFS, DFS는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그쪽 내용은 아예 생략하고
VFS와 DFS가 이곳에서 작용하면서 찾는 방식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FS에서는 B라는 파라미터와 T라는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는데, 먼저 B라는 파라미터는 우리가 VFS를 하면서 최대 B개만큼의 트워트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넓혀가면서 너무 많은 스테이트들을 넓혀가면은 오히려 너무 자원 낭비가 될 수 있으니 상위 B개만큼의 그 스테이트들을 유지해 나가면서 나머지는 프루닝하고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와이드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뎁스를 T로 표현을 하는데, 그 T가 너무 깊지 않은 곳에서 사용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DFS는 이름값답게 하나씩 먼저 파보내는데, 얘는 결국에는 T보다 그 현재 그 최대 깊이인 라지 T보다 현재 깊이인 스몰 t가 커졌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 알고리즘으로, 가장 스테이트 평가값이 가장 높은 곳을 우선해 가면서 찾아보고, 그곳이 만약에 임퍼시블 같이 프룬을 해야 된다, 그런 파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쭉 내려가다가 프룬 당하면은 다시 페런트로 돌아가서 그 다음으로 높은 곳을 찾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설명드렸던 알고리즘들을 덮어보자면, 셀프 컨시스턴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독립된 여러 개의 선형 추론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추론한 결과들만을 비교해서 가장 자주 나온 답변을 이게 답변이다 라고 하는 방식이고, TOT는 중간 추론 단계에서도 중간중간에 스테이트들을 평가해 나가면서 그 방식들 결과 최종적으로 더 복잡한 문제에서도 문제를 더 잘 풀어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는 관련 베이직 논문들만 봤습니다.